안녕하십니까, 넘버세븐 이실장입니다. 간만에 또 영상을 찍는데, 오늘 찍을 영상은 바로 이 프로스테프 네아 글러브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예전에 이 프로스테프 윌슨 스테프랑 윌슨 이제 이런 미국형 윌슨과 일본판 윌슨에 대한 차이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올려놨어요. 자, 오늘은 어찌 보면 한 사람을 위한 영상일 수도 있어요. 바로 너. 네. 네. 우리 친구가 저를 그래도 한 4년 가까이 저를 이용했던 친구, 이번에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물론 엘리트는 아니고 취미로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를 위해서 영상을 찍으려고요. 이 윌슨 스테프 글러브에 대해서도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일단 마크가 다르죠. 기본적으로 미국판 윌슨과 일본판 윌슨 마크가 다르다. 그리고 디테일한 내용은 다른 영상에서 제가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이제 윌슨 스테프 글러브에서 사람들이 좀 실수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선택을 할 때 좀 결정할 때 도움이 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윌슨 스테프가 내가 쓰고 있는 글러브 아니면은 내가 구매할 글러브가 어떤 사이즈고 어떤 정도의 크기가 나오는지 궁금하시죠? 이게 대부분 사진만 찍어 놓으면 이게 큰지 작은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럴 때 이 안쪽을 한번 보세요. 이 안쪽에 보면 이 영문 각인이 보여요. HW 이게 뭐지? 눈이 나빠서 이 HWB 06H 써 있고요. 이건 더 옛날 거라서 좀 각인이 지워지긴 했지만 HWN 46P 써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야후 재팬 같은 데서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윌슨 스테프에 대한 정보들을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그때 이제 보실 게 뭐냐, 사이즈가 윌슨 스테프는 5, 6, 7, 8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아들은. 피처 글러브들은 또 다른 숫자가 나올 거고, 그랬을 때 네아의 기준으로 봤을 때 7 사이즈가 11.75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6 사이즈예요. 11 반 기준인 거죠.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치라는 게 통상적인 개념이 그 메이커에서 만들어내는 거지. 보통 그래요. 아마 이 정도면 11.75 될 거야 라고 판단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어찌 보면 미즈노에서 9 사이즈라고 나오는 사카모토랑 기쿠치를 비교를 해도 기쿠치가 더 작다는 느낌은 느끼실 거예요. 네. 실제로 봐도 좀 작아요. 예. 근데 같은 사이즈래요. 네.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래서 인치 표기가 딱 맞아 떨어지진 않아요. 패턴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윌슨 스테프를 구매하실 때는 통상적으로 7 사이즈가 11.75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Z가 2, 3, 4로 나누듯이 4 사이즈가 11.75라고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듯이 윌슨은 7 사이즈가 11.75라고 보시면 되고, 8 사이즈는 좀 약간 올라운드에 가까운 좀 큰 네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6 사이즈, 얘가 6 사이즈 11 반. 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얘도 6 사이즈, 5 사이즈 나오는데 얘는 5 사이즈로 나왔을 거예요. 이 사이즈 크기가 조금 체감 차이가 나죠. 자, 윌슨 스테프 모델에서 이제 사람들이 좀 이제 섣불리 접근을 못 한다라고 하는 것 이유 중에 하나가 브랜드 네임 밸류가 많이 떨어져요. 어찌 보면 미국 윌슨이 우리나라에선 브랜드 인지도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저평가돼 있어요. 사실 저렴하진 않아요. 대신에 저도 윌슨 스테프들을 엘리트 선수들한테 제가 일본에서 땡난 걸 잡아서 많이 팔아봤었는데,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에 만족도 높게 사용했던 글러브가 윌슨 스테프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런 제품을 또 다시 또 재구매를 원하셨는데 그때 물건이 없어요. 즉 세일이 되게 많이 나와서 싸게 풀리는 제품군들 중에 하나가 윌슨 스테프예요. 그래서 야영사 개인 거래라든가 아니면 일본 옥션에서 윌슨 스테프 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저렴하게 구하실 수가 있는 글러브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식 수입 통관을 해서 판매를 하면 솔직히 어려워요. 브랜드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업계 입장에서는 이거를 섣부르게 대량으로 들어오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개인이 만약 1옥에서 구하신다, 아니면 누가 1옥에서 구한 걸 야영사에서 중고로 신동품 아니면 새거 이렇게 판다라고 했을 때 보면 생각보다 일본 현지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하기 쉽다라는 거. 그리고 품질이 나쁘지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 윌슨 스테프 글러브를 되게 선호하거든요. 네. 길만 잘 들였으면 정말 좋은 글러브예요. 가죽 품질도 되게 안정적이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같은 윌슨이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윌슨 스테프 제품들 예를 들어서 하이엔드급으로 넘어가는 메이드 인 재팬의 글러브를 선택을 할 때
윌슨 스태프도 하나의 픽으로 두시는 것도, 대신에 이건 업체는 아니고 야용사 같은 그런 개인 거래 하실 때 한 2, 30만 원대 사이에서 뭐 본다라고 했을 때 나쁘지 않은 픽이라고 봐요. 감히 말씀드리면 구보타 기성품을 산다라고 할 바에는 저는 차라리 스태프를 사는 게 가성비적으로 봤을 때는, 왜 구보타는 시장가 형성이 4, 50만 원대 형성이 돼 있다라면 중고 가격에서도 뭐 거의 10만 원 이상 얘가 더 싸거든요. 하지만 가죽 품질이나 부자재 이런 끈피라든가 이런 만들어진 완성도 면에서는 저는 감히 윌슨 스태프가 훨씬 낫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이 두 개의 글러브, 이 글러브는 전에 제가 손님한테 구매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살게요, 저한테 파세요. 네, 그래가지고 왜 안 잡히는지 영상까지 찍었어요. 그때 뭐였죠? 롤링을 했을 때 롤링을 제대로 안 하고 오므리면 이렇게 튀어나가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롤링을 했을 때 물어주는 핸들링 롤링을 했을 때 그거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 글러브가 튄다라고 하셨고, 제가 그거 관련된 영상을 찍어 올렸었죠. 근데 오늘 보여드릴 글러브는 뭐냐면 똑같이 마타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아까 잠깐 구보타랑 비교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일본 스타일의 글러브를 접근할 때 소위 말하는 막는 가다라든가 마타가 있는 글러브라는 걸 접근을 할 때 사실 고가 라인을 사셔서 좀 접근하다 실패하면 좀 아깝잖아요. 그리고 좀 어려운 글러브, 막 예를 들어 T1이라든가 도리타니 모델 같은 거, M00나 아니면 혼다 유이치 모델, 막 어려운 그런 패턴들을 섣부르게 접근하셨다가 진짜 게르기 되는 글러브를 하실 바에는 마타가 들어있는 글러브들 중에서 윌슨 스태프 계열들은 어찌 보면 일본 글러브의 스타일을 느끼기 쉬운, 즉 바닥이 넓고 마타가 있고 좀 약간 낑가서 빨리 빼는 그런 스타일의 글러브, 그런 글러브를 선택을 할 때 어찌 보면 윌슨 스태프를 선택하는 게 사실 좀 리스크가 적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조금 더 쉬워요, 구보타 계열보다는, 형태면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각도 좀 더 잘 나오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윌슨 스태프가 구보타랑 비교해서 제가 더 낫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물론 같은 금액이라고 치더라도 저는 스태프를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 가죽 질이나 자재 부분에서는. 대신에 이제 브랜드 인지도가 네, 구보타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참 그게 좀 아이러니하죠. 어쨌든 그래서 이 글러브 두 개의 차이는 이제 뭐가 있냐, 윌슨 스태프에서 또 제가 또 좋아하는 부분이 뭐냐면 와이드 힌지라는 거예요. 예. 와이드 힌지 글러브가 제가 예전에도 개인적으로 와이드 힌지 좋아합니다. 유니크 시절부터 말씀드렸는데 제대로 구현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와이드 힌지가 들어간 글러브를 거기다 일본 스타일의 글러브, 즉 막는 형태를 본다면 이 픽도 괜찮은 픽이라는 거죠. 즉 마타가 있고, 검증기사에 마타가 있고 와이드 힌지가 조합이 됐을 경우에는 윌슨 스태프 괜찮습니다. 자, 이거는 가공이 끝난 제품인데요. 이거를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이렇게 바닥이 넓은 상태에서 와이드 힌지가 들어갔을 때 되게 많이 실수하는 게 여기가 좁아지는 부분,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좁아지는 부분, 또 한 가지가 뭐죠? 여기 주름이 가는 부분. 네. 그래서 와이드 힌지와 관련된 영상은 앞에서 올렸으니까 와이드 힌지 편을 꼭 참고해 주세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글러브의 형태에서 보면 넓다, 팜 사이즈가 넓다, 좁다, 포근면에서 외까지 깊이가 깊다, 얕다, 깊다, 이런 거가 다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글러브가 깊다, 얕다는 뭐죠? 이 아랫벽이 기냐 짧냐 이 차이. 그럼 아랫벽이 짧으면 상대적으로 엄지는 옆으로 가 있다, 아랫벽이 길면 상대적으로 엄지는 이쪽으로 가 있다,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세상에 나쁜 글러브는 없다. 그 글러브의 구조에 관련된 영상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아랫벽 윗벽, 아랫벽 윗벽. 와이드 힌지 장점은 뭐라 그랬죠? 이 아랫벽에서 윗벽까지 공간이 윗벽의 폭이 더 높아지는, 그래서 이쪽 부분도 잘 잡히는, 백으로 잡았을 때 잘 물리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게 좁아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갈 공간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빠진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와이드 힌지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건 뭐냐? 결국 이 부분, 바닥이 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부분이 우는 거를 가지고 똥배가 나온다라고 사람들이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표현하면 할 말 없죠. 사실 배꼽이 나온다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여기는 배꼽이 아니에요. 글러브에서 배꼽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바로 여기 중지, 약지, 손가락 지문을 눌렀을 때 튀어나온 부분이 나오는 걸 통상적으로 배꼽이 나온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바닥이 우는 경우가 나오는 거죠. 바닥이 이렇게 울어졌다라는 건 뭘까요? 그만큼 쥐어짰다라는 소리예요.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개진의 날 얘기들 중에서 흔히들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바닥이 넓은 글러브. 포수 밑에서 똑같은 설명을 드렸어요. 길각을 위한 길을 잡는 그런 오류, 다음에 포구면이 볼집이 넓어야 되는 오류처럼 야수 글러브에서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게 가공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죽지 않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롤링 문다. 물리죠. 그럼 더 밑에 물려요. 그럼 더 밑에 여기도 물려요. 이렇게 롤링을 걸었을 때 내가 이 아랫부분도 이렇게 걸리는 이런 장점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새 건데 여기가 주름 보이시나요? 2단으로 돌 올라왔죠. 여기가 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속안에 내피까지 같이 울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울어서 튀어나온 거. 즉, 이 가죽을 갖다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울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바닥을 넓게 형성을 한 거예요. 어디를? 여기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여기를. 그래서 거의 새 거인데 신동품인데 왔는데 바닥이 울어왔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지? 이렇게 쥔 거예요. 볼집은 바닥은 넓게. 그래서 소블공이 들어가는데 공을 잡으려니 안 잡히죠. 근데 럭키하게 와이드인지야. 이게 좁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쥐었자. 그래서 이렇게 잡은 거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되죠? 바닥이 운다라는 거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배가 나오거나 바닥이 울었다고 잘못된 글러브가 아니라는 거. 여기에 참이라 그랬죠. 잘못된 글러브 중에 바닥이 울거나 배가 나온 게 많다가 참인 거죠. 배가 나오고 바닥이 울었다고 잘못된 글러브란 건 아니에요. 다만 그런 현상들이 공을 무는 폭을 좁히게 만든다라든가 공을 타게 만들어 버린다면 그건 잘못된 거겠죠. 그랬을 때 이렇게 접근하신 경우가 가장 와이드인지에 마타가 들어간 이 최종 모델을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죠. 이 비싼 글러브를. 단순하게 우리가 캐치볼만 하더라도 앞으로 나란히 공을 잡는다. 엄지각도가 어딜 봐? 여길 보죠. 즉 엄지각도가 아래로 치고 나와서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런 이유가 뭐냐면 제가 봤을 때 분석했던 건 뭐냐. 바로 이런 글러브들에 적응이 돼 있으셔서 그래요. 자, 이거는 다음 영상에 제가 또 추후에 올릴 영상 중에 하나인데 EL3예요. 예. 2군데의 업체를 거쳤대요. 처음 구매한 곳에서 한번 가공받고, 그리고 또 유튜브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또 한 군데 업체 받아서 이렇게 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예. 보면 잘 담기죠. 예. 이러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실제로 퍼포먼스를 했을 때 공을 문다? 안 잡혀요. 그러니까 쥐어 짜게 돼. 결국엔 좁아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살짝 오므려서는 안 잡히거든. 근데 이렇게 보면 잡혀. 왜? 깊고 잘 담기니까. 하지만 실제 퍼포먼스를 봤을 때 캐치볼 안 돼요. 땅볼 핸들리 롤링 하면 다 타고 돌게 돼 있어요. 이런 글러브, 즉 여기 꺾고 여기 꺾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바닥을 넓게 만드는 이런 모양, 그리고 나서 조작질을 하게 만드는 이런 모양을 여기에다 인풋시켜 버리면 결과물이 바로 이렇게 나와버린다는 거죠. 심지어는 더 심한 것도 있어요. 네, 거의 새 거예요. 업체에서 가공받은 거. 네, 거의 사용감이 없어요. 엄청나게 넓게 운동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여기도 쪼아놓고 손 들어가면 여기밖에 안 들어가요. 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잡힐까요? 안 잡혀. 더 눌러. 네. 각도가 이렇게 나왔어요. 네, 이렇게 외야 글러브죠. EL3 모델을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두 군데가 다른 업체고 다른 사람이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다 똑같이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의 오류가 가장 확실하게 나오는 게 바로 이런 와이드인지라든가 아니면 일본 스타일의 글러브에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전혀 다른 형태의 글러브가 나왔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나란히 했을 때 윗뼈, 아랫뼈 어디가 잘 물릴까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아랫뼈, 윗뼈 물었죠. 그럼 이 상태에서 문 상태에서 그대로 딱 물어놓고 있는 상태에서 이 손으로 살짝만 잡아도 얘는 안 빠져요. 네. 그냥 이 손가락 검지만 쓸게요. 안 빠져요. 근데 얘는 이렇게 잡고 검지만 쓰면 안 빠지긴 하는데 흘러나와요.
잘 되지도 않아요. 왜? 손을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오류가, 모양적인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은 바로 글러브에 대한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네, 완전하게. 그래서 와이드인지에 마타가 들어간 모델들은 실제로 진짜 많이 보는 게 이렇게 울어 있는 글러브를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울어서 여기를 잡기 위해서 힘을 많이 줘서 좁히다 보니까 그 다음 하는 동작이 뭐죠? 넓히는 동작을 또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런 모양이 나와요. 네, 바닥은 넓히고 여기는 울어있고 힌지는 안쪽으로 점점 좁아지고 그리고 또 넓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윌슨 스태프들 중고 거래에서 정말 많이 보여요. 이 글러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돼서 왔었거든요. 쓰다 보면 자꾸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내가 저 세나글에 나온 그 1221 글러브 매만지는 법, 주먹 때리고 이 형태를 다시 유지해서 쓰는, 네, 그랬을 때 안 빠지게끔 쓰는 그 모양을 유지해 주셔야 되는데 대부분 여기부터 접고 여기부터 꺾기 시작하면 똑같은 글러브도 전혀 다른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가 와이드 인지 글러브에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자, 또 공교롭게 제가 갖고 왔어요. 네, Z BPG 45 패턴이에요. 자, 45 패턴에 대한 영상은 예전에 제가 유튜브 시작하기 전이었나? 초창기였구나. 제가 유튜브를 한 3년간 안 하다가 제가 작년 9월부터 추석 때부터 올리기 시작했어요. 올린 지가 4개월 정도 됐구나. 4개월. 자, 이거는 3, 4년 전에 제가 영상 올렸어요. BPG5가다. 대부분 많이 한 실수한 게 뭐죠? 이게 휘어서 이렇게 해서 BPG5를 진짜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네, 이런 일을 진짜 많이 봤거든요. 항아리 나팔고 손가락 휘게 만들고. 자, BPG5 가다는 뭐라 그랬죠? 포그번이 좁아요. 반달도 좁고. 그래서 검지랑 엄지 사이가 좁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도 잘 물리고 여기도 잘 물리고 여기도 잘 물리고. 그래서 포그번은 좁은데 상대적으로 밑으로 갈수록 와이드인지 부분이 넓어지는. 그래서 여기가 잘 물려야 여기도 잘 물린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가 좁아지고 여기를 넓히면 얘는 미궁 속으로 빠집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결과물이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타가 있냐 없냐의 차이죠. 그래서 와이드 인지를 접근했을 때는 포그면의 윗벽 아랫벽에 공을 잘 물리는 이거부터 인지를 하셔야지 나오는 거죠. 물론 이 글러브는 리터치가 들어왔어요. 왜 리터치가 들어왔을까요? 너무 각을 잡으려고 애를 쓴 거예요. 세나글을 보면서 실수를 한 게 뭐냐면 여기가 완전 직각이 돼버렸어요. 자, 이것도 넓은 글러브만큼 사람들이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공교롭게 이 글러브가 리터치 들어오던 날, 그 전날이었나? 엘리트 선수 2명이 왔었어요. 제가 가공해줬었던 글러브들인데 중간에 점검받으러 왔는데 다 내부에 각이 잡혀버렸어요. 길이 다 든 글러브가 손의 디귿자의 느낌이 나오는 것과 이 내부의 디귿자 각을 만드는 건 전혀 별개라는 거예요. 포즈미트 편 오류, 가장 큰 오류 두 가지라 그랬죠. 너무 넓히거나 아니면 너무 인위적인 디귿자 각을 만든다. 내야 글러브에서 그런 실수를 많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와이드 힌지에서 주의하실 건 뭐냐면 이 힌지의 바깥쪽을 잡으라 하듯이 여기를 이렇게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덜그럭대요. 그래서 실제로 길을 들여놔도 그 부분이 그렇게 내가 라인은 바깥쪽으로 잡아놨지만 이 내부가 꺾이진 않아요. 하지만 손을 넣었을 때는 딱 틀이 나와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우리 이걸 쓰는 친구, 네, 이름 말하지 않겠어요. 이 친구는 코리아 모델도 잘 썼었고 1787도 잘 썼었던 친구예요. 구형 1787, 신형 1787 다 잘 썼기 때문에 얘도 잘 쓸 거라고 보고요. 접근하는 방식을 코리아 모델로 접근하는 걸 추천. 그게 뭐죠? 이 최전과 비슷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축소돼 있다라는, 그리고 좀 더 벌어져 있다는, 그래서 낀 가서 물린다라는 거. 그래서 코리아 모델에서 접근했던 거, 그거를 여기다 인풋시키면 되게 쉽게 사용 가능할 거고, 우리 친구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서 손도 많이 커졌고, 원래 손도 좀 컸지만, 네, 커졌으니까 굳이 제방끈은 안 뺐어요. 원래 빼려고 그랬는데 얘는 여기가 더 살아있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건 다시 제방끈을 넣어서, 본인은 빼서 보냈지만 제가 길을 들여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친구 요거 그 느낌으로 코리아 모델 썼던 느낌을 인풋시키라는 거. 1787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그 코리아 모델 전에 썼던 거랑 이거랑 비교해서 쓰면 사이즈도 작고 좀 잘 물리는 글러브니까 더 재밌게 이 글러브를 쓸 수 있을 거예요. 대신에 나랑 약속한 거 알죠?
이제 고등학교 올라서 공부 많이 하고 이제 해야 되니까 체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 다음에 올 때 푸시업 10개 꼭 내 눈앞에서 하는 거 보여주기로 약속하세요. 알았죠? 저랑 약속했어요. 그래서 체력 많이 키워서 고3 때까지 갈 수 있는 체력 고1 때 열심히 만들어 놔야 공부도 잘할 수 있다라는 거, 공부는 체력 싸움이라는 거 꼭 잊지 마요. 네. 아무튼 이상 와이드 힌지가 접목된 마타가 들어간 와이드 힌지가 접목된 윌슨 스태프에 대한 특징들, 그리고 요런 제품에서 오류들이 다른 글러브에서 어떤 부분들에서 똑같이 또 이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원형 그대로의 모습 안에서 글러브에 대한 이해도만 있다면 이 윌슨 글러브는 쉽게 사용할 수 있고요. 일본 냄새를 많이 느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전에도 저는 말씀드렸지만 도나이아 글러브 한참 핫했었죠. 네, 윌슨 스태프 계열이라고 제가 그때도 설명드렸어요. 이쪽에서 일하시던 분이 나가서 만든 게 도나이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냄새의 글러브라는 거죠. 그래서 힌지가 듀얼이냐 일자냐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안 돼요. 패턴 면에서 마타 있고 와이드 힌지가 있냐, 마타 있고 와이드 힌지가 없냐, 뭐 요런 차이 정도긴 하지만 항상 모양적인 외형적으로 봤을 때 윌슨 스태프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요런 모델이나 요런 모습 만들어지면, 이렇게 만들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 그 점은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주변 지인 중에서 윌슨 스태프 글러브 가지고 거의 10년씩 잘 쓰는 친구도 있었고요. 정말로 뭐 득템하는 기분으로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 20만 원 후반대에서 새 거를 구해서 구해줬던 적도 있으니까, 그런 제품들을 보면 정말로 이 글러브는 내가 득템했구나, 이 브랜드 인지도가 없어서 이 퀄리티를 내가 누릴 수 있었구나 라는 정도의,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라는 거. 그래서 윌슨 스태프 글러브 혹시라도 정말로 비싸게 사는 건 추천하지는 않아요. 이게 좋다 그래서. 그 정도 가격대 올라가면 또 대안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쿠보타 계열의 느낌을 갖고 싶은데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그랬을 때는 윌슨 스태프 쪽 보시는 것도 좀 저렴하게 구할 수 있으면 좋은 픽이라는 것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네아 글러브에서 잘못된 오류들, 제가 웬만한 글러브에 대한 기본 개념들은 거의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가공이 들어오는 글러브들 중에서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이제 앞으로 분석해 나가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예를 들어서 영상을 찍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더 현실적인 조언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제게 가공을 맡기신 분, 이런 글러브를 맡기신 분들이 본인 글러브를 또 사용하면서 관리해 가면서 써가면서 뭐 또 더 잘 쓸 수 있게 만들 방법이니까, 그런 위주의 영상들이 앞으로는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망가진 글러브들이 너무 많이 오고 있어요. 저는 새 글러브가 좋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내 글러브가 이렇게 잘못됐구나 느끼셔서 오셨기 때문에 저는 또 이거 살려드려야 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만족도는 진짜 이렇게 거의 신동품인데 잘못된 건 그나마 나아요. 이렇게 길을 들였는데 이렇게 와버리면 너무 힘들어요. 시간적으로도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만족도도 당연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열심히 또 만들어야 되고, 참 시간적인 부분이 조금 더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 그래서 일이 요즘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빨리빨리 쳐내도록 할 것이고요. 앞으로도 유튜브 영상에서는 이런 잘못된 예를 가지고 영상을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친구 윌슨 스태프 글러브 잘 쓰고요. 이제는 공부할 수 있는 체력을 키우는 시간 많이 투자하기 바래요. 자, 감사합니다. 다음 또 영상 기대해 주시고요. 이상 넘버 7 이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